문제 1번. 축전지의 비중과 충전 상태를 표시한 것으로 틀린 것은? 1번 1.220에서 1.240, 75% 충전. 2번 1.190에서 1.210, 50% 충전. 3번 1.140에서 1.260, 25% 충전. 4번 1.110 이하, 완전 방전. 정답은 3번. 해설, 축전지의 비중이 낮아질수록 충전 상태가 떨어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3번 보기에서 1.140에서 1.260은 완전 방전에 가까운 수치인 25% 충전을 나타내는 것으로 잘못 기재되어 있습니다. 실제 실험에서는 이 범위가 더 낮은 충전 상태를 의미하거나 완전히 방전된 상태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른 보기들은 대체로 축전지의 비중과 충전 상태 사이의 관계를 정확하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따라서 3번이 틀린 것입니다. 문제 2번. 디젤 엔진의 예열 장치 점검 사항이 아닌 것은? 1번 예열 플러그 단선 점검. 2번 예열 플러그 양부 점검. 3번 접지 전극 점검. 4번 예열 플러그 파일럿 및 예열 플러그 저항갑 점검. 정답은 3번. 디젤 엔진의 예열 장치 점검에서 접지 전극을 확인하는 것은 관련이 없기 때문에 3번이 정답입니다. 예열 플러그가 제대로 작동하려면 단선이나 양부 문제가 없는지 확인하고 저항갑도 측정해야 합니다. 이는 1, 2, 4번 보기에서 언급한 내용으로 디젤 엔진의 예열 장치를 정상적으로 작동시키기 위한 중요한 점검 사항입니다. 접지 전극은 일반적으로 배터리 시스템과 관련이 있어 디젤 엔진의 예열 장치와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습니다. 문제 3번. 오버헤드 밸브식 엔진의 특징으로 틀린 것은? 1번 흡 배기의 흐름의 저항이 적어 흡 배기 효율이 좋다. 2번 밸브의 크기와 양정을 충분히 할 수 있다. 3번 연소실의 형식을 간단히 할 수 있다. 4번 압축비를 높게 할 수 없으며 노킹을 일으키기 쉽다. 정답은 4번. 정답은 4번입니다. 오버헤드 밸브식 엔진은 압축비를 높이는데 제약이 적기 때문에 이 문장은 맞지 않습니다. 오버헤드 밸브식 엔진의 특징 중 하나는 밸브가 상단에 위치해 있어 흡기와 배기가스의 통로가 넓고 직선적이어서 저항이 적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1번과 같이 흡배기 효율이 좋습니다. 또한 오버헤드 밸브식은 밸브 크기를 크게 만들 수 있고 연소실을 간단하게 설계할 수 있어 성능을 높일 수 있습니다. 즉, 4번의 설명은 오버헤드 밸브 엔진의 장점이 아닌 다른 종류의 엔진에서 나타날 수 있는 문제를 지칭하고 있습니다. 문제 4번. 굴삭기에서 엔진 오일 경고등이 점등되어 오일량을 점검했더니 정상이었다. 그 다음 점검해야 할 곳은? 1번 오일량이 정상이면 가동에 문제가 없다. 2번 오일 압력 조정 밸브를 점한다. 3번 배기가스의 색을 점검한다. 4번 엔진 오일 색, 냄새, 점도를 점검한다. 정답은 2번. 정답은 2번 오일 압력 조정 밸브를 점검한다입니다. 엔진 오일 경고등이 켜졌지만 오일량 자체는 정상이라면 문제의 원인이 바로 오일 압력에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오일 압력 조절 밸브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 충분한 압력을 유지할 수 없어 경고등이 켜지게 됩니다. 1번은 틀린 이유는 정상적인 량만으로는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3번과 4번도 중요하지만 배기가스 색이나 엔진 오일의 상태를 확인하기 전에 우선적으로 오일 압력 조절 밸브를 점검하는 것이 더 시급합니다. 문제 5번. 기관의 피스톤 핀의 고정 방법이 아닌 것은? 1번 고정식, 2번 반고정식, 3번 전부동식,
4번 반부동식. 정답은 2번. 기관의 피스톤 핀 고정 방법 중 반고정식은 올바른 선택지가 아닙니다. 다른 세 가지 방식인 고정식, 전부동식, 그리고 반부동식 모두 피스톤 핀을 기관 내에서 특정 위치에 고정시키는 역할을 하지만 반고정식은 이러한 고정 방법 중 하나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올바른 선택지는 기번 반고. 문제 6번. 사행정 사이클 기관에서 3행정을 끝내려면 크랭크 축의 회전 각도는 몇 도인가? 1번 1080도, 2번 900도, 3번 720도, 4번 540도. 정답은 4번. 사행정 사이클 기관에서 한 개의 주기는 720도입니다. 이 중에서 3행정을 끝내려면, 즉 두 번의 압축과 연소 과정이 끝난 시점까지는 총 540도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정답은 540도입니다. 1080도와 900도는 각각 한 주기 이상 또는 한 주기의 절반에 해당하므로 맞지 않습니다. 그리고 720도는 완전한 하나의 주기를 의미하기 때문에 3행정이 끝나기 전인 상태입니다. 문제 7번. 기관에서 밸브 헤드 부분과 밸브 스템 부분을 큰 원호로 연결하여 가스의 흐름을 원활하게 하고 강도를 크게 한 것으로 제작이 용이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는 밸브는 1번 플랫형, 2번 튤립형, 3번 버섯형, 4번 계량 튤립형. 정답은 1번. 정답은 플랫형입니다. 이 밸브는 밸브 헤드와 스템을 큰 원호로 연결하여 가스의 흐름을 원활하게 하고 강도가 높아 제작이 용이하며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됩니다. 반면에 튤립형, 버섯형, 계량 튤립형은 각각 특수한 설계나 특정 조건에서 더 효과적이지만 플랫형과 비교해 흐름의 원활함이나 제작 용이성에서는 뒤떨어집니다. 문제 8번. 광원에서 공간으로 발산되는 빛의 다발을 의미하며 단위로 루멘을 사용하는 것은 1번 번들, 2번 오광도, 3번 조도, 4번 이광속. 정답은 4번. 정답은 4번 광속이 아니라 2번 광도입니다. 문제에서 빛의 다발을 의미하며 단위가 루멘인 개념은 바로 광도입니다. 광도는 빛의 방출량을 측정하는 데 사용되며 이는 우리가 주로 조명기구의 성능을 평가할 때 사용하는 중요한 지표입니다. 1번 번들은 빛의 다발이라는 의미를 가진 영어 단어이지만 특별한 물리학적 개념으로 정의되어 있지 않습니다. 3번 조도는 주어진 면, 3번 조도는 주어진 면에 도달하는 빛의 밀도를 의미하며 단위로는 니트나 룩스가 사용됩니다. 이는 우리가 실내 조명의 밝기를 측정할 때 주로 사용되는 개념입니다. 4번 광속은 빛이 퍼지는 속도를 의미하며 물리학에서 매우 중요한 상수로 광년이나 나노초와 같은 거리나 시간을 계산하는 데 사용됩니다. 이는 빛의 방출량과 관련이 없습니다. 따라서 문제의 정답은 2번 광도입니다. 문제 9번. 교류 발전기에서 전압 조정기의 역할이 아닌 것은 1번 외축전지와 전기장치를 과부하로부터 보호한다. 2번 발전기의 회전 속도에 따라 전압을 변화시킨다. 3번 전압 맥동에 의한 전기장치의 기능장애를 방지한다. 4번 발전기의 부하에 관계없이 발전기의 전압을 항상 일정하게 유지한다. 정답은 2번. 전압 조정기는 교류 발전기에서 발생하는 전압을 일정하게 유지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따라서 정답인 2번은 잘못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발전기의 회전 속도에 따라 전압을 조절하는 것은 전압 조정기가 주로 하는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전압 조정기는 주로 부하 변화나 다른 요인으로 인해 변동되는 전압을 안정화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1번과 3번은 올바른 설명이지만
이들 모두 전압조정기가 수행하는 중요한 기능 중 하나입니다. 특히 축전지와 전기장치를 과부하로부터 보호하고 전압맥동에 의한 장애를 방지하는 것은 전압조정기의 주요 역할입니다. 4번은 전압조정기의 핵심 기능을 정확하게 설명했지만 이는 전압조정기가 항상 목표로 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 조건에서만 가능한 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2번이 가장 적절한 정답으로 선택되었습니다. 문제 10번. 실린더의 안지름이 78mm이고 행정이 80mm인 사실린더 기관의 총 배기량은 몇 cc인가? 1번 1028 큐빅 센티미터 2번 1128 큐빅 센티미터 3번 1329 큐빅 센티미터 4번 1529 큐빅 센티미터 정답은 4번. 정답은 4번인 1529 큐빅 센티미터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각 실린더의 배기량을 먼저 계산한 후 전체 실린더 수에 따라 총 배기량을 구해야 합니다. 실린더의 안지름이 78mm이고 행정이 80mm인 경우 각 실린더의 배기량은 파이 별표 2 별표 행정 파이 별표 2 별표 0.08 근사 45.7 큐빅 센티미터입니다. 여기서 반지름은 지름의 절반이므로 0.039m가 됩니다. 이 값이 한 실린더당 배기량이고 총 4실린더인 경우 전체 배기량은 4 별표 45.7 근사 182.8 큐빅 센티미터로 계산되지만 실제 문제의 정답은 약간 더 큰 1529 큐빅 센티미터가 되는데 이는 실린더 수를 잘못 이해하거나 계산 과정에서 소수점 처리에 오류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다른 보기들은 이러한 이유로 틀립니다. 문제 11번. 충전 중 화기를 가까이 하면 축전지가 폭발할 수 있는데 무엇 때문인가? 1번 산소가스 2번 전해액 3번 수소가스 4번 수증기 정답은 3번. 충전 중인 축전지가 화기를 가까이 하면 수소가스 때문에 폭발할 위험이 있습니다. 축전지는 내부에서 화학 반응을 일으키며 전기를 생성하는데 이 과정에서 부득이하게 수소가스를 발생시킵니다. 만약 이 수소가스가 불이나 열과 접촉되면 폭발할 수 있습니다. 산소가스나 수증기는 이미 공기 중에 존재하므로 추가적인 위험을 증가시키지 않으며 전해액은 축전지 내부에서 화학 반응을 일으키는 역할만 합니다. 따라서 올바른 답변은 3번인 수소가스입니다. 문제 12번. 전자제어 디젤 분사 장치의 장점이 아닌 것은? 1번 배출가스 규제 수준의 충족 2번 기관 소음의 감소 3번 연료소 비율 증대 4번 최적화된 정수군전 정답은 3번. 전자제어 디젤 분사 장치의 주요 장점은 배출가스 규제를 충족시키고 기관 소음을 줄이며 운전 중의 정숙성을 높이는 것입니다. 그러나 연료소 비율 증대는 이 장치의 장점이 아닙니다. 실제로 이 장치는 연료 효율을 향상시켜 연비를 개선하는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연료소 비율 증대는 올바른 표현이 아니며 정답은 3번입니다. 다른 보기들은 모두 전자제어 디젤 분사 장치의 장점으로 작용합니다. 문제 13번. 유압이 규정압력 이상으로 높아지는 원인이 아닌 것은? 1번 유압 조정 밸브 스프링 장력이 높다. 2번 윤활 회로의 일부가 막혔다. 3번 오일의 점도가 지나치게 높다. 4번 엔진 오일이 가솔린에 의해 현저하게 희석되었다. 정답은 4번. 정답은 4번입니다. 엔진 오일이 가솔린에 의해 현저하게 희석될 경우 오일의 점성이 낮아져 유압을 높이는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이는 유압이 규정압력 이상으로 높아지는 원인이 아닙니다. 다른 보기들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틀립니다. 1번 유압 조정 밸브 스프링 장력이 높으면 유압을 더 강하게 유지하려고 하여 유압이 상승합니다. 2번
윤활 회로가 막히면 오일의 공급이 원활하지 않아 압력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3번, 오일의 점도가 높으면 오일이 흘러가는 것이 어려워져 유압이 상승하게 됩니다. 문제 14번. 순행식 디젤 기관에서 기관이 과열되는 원인이 아닌 것은? 1번, 냉각수의 량이 적을 때. 2번, 온도 조절기의 고장으로 상시 개방된 경우. 3번, 물펌프 작용이 불량했을 때. 4번, 방열기 코어가 50% 이상 막혔을 때. 정답은 2번. 정답은 D번 온도 조절기의 고장으로 상시 개방된 경우입니다. 이 옵션은 기관이 과열되는 원인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온도 조절기가 상시 개방되면 냉각수가 계속해서 흐르게 돼서 오히려 기관을 식히는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다른 보기들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틀립니다. 1번은 냉각수의 양이 적으면 충분한 열교환을 할 수 없어 과열될 가능성이 큽니다. 3번은 물펌프 작용이 불량하면 냉각수가 제대로 순환하지 못해 기관이 과열되기 쉽습니다. 4번은 방열기 코어가 막히면 열을 제대로 방출할 수 없어 기관의 온도가 상승하게 됩니다. 문제 15번. 디젤 기관에서 연료 분사에 대한 요건으로 적합하지 않은 것은? 1번 관통력, 2번 조정, 3번 분포, 4번 무화. 정답은 2번. 디젤 기관에서 연료 분사의 중요한 요건은 연료가 잘 분산되고 미세하게 분무되어야 하며 이를 위한 분배와 관통력이 필요하다. 여기서 조정이란 디젤 기관 연료 분사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기술적 요구사항과는 거리가 멉니다. 따라서 조정은 연료 분사의 주요 요건으로 적합하지 않습니다. 반면 1번 관통력은 분사한 연료가 연소 실내에서 효과적으로 퍼져나가는 능력을 의미하며 3번 분포는 연료가 균일하게 퍼지는 것을, 그리고 4번 무화은 연료를 미세한 입자로 분해하는 과정을 말합니다. 이 세 가지 요건은 모두 디젤 기관의 효율적인 작동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문제 16번. 디젤 기관 연료 분사 펌프의 플랜저, 송출 밸브, 노즐 등의 분해 조립 시 주의사항 중 틀린 것은? 1번 먼지, 오물 등이 묻지 않도록 할 것. 2번 노즐 버디와 니들 밸브 등 각각의 조합을 바꾸지 않을 것. 3번 오링 및 가스켓은 신품으로 교환할 것. 4번 닦아내기는 가솔린으로 할 것. 정답은 4번. 디젤 기관 연료 분사 펌프에 부품을 조립할 때 정답인 4번 달아내기는 가솔린으로 할 것은 잘못된 주의사항입니다. 가솔린은 디젤 기관에서 사용되는 연료와는 다른 성질을 가지고 있어 분사 펌프 내부 부품을 닦을 때 사용하면 부식이나 작동 불량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확한 청소를 위해서는 특수 제작된 디젤 기관용 세정제나 중성세제를 사용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1번, 2번, 3번은 모두 올바른 조립 주의사항입니다. 먼지와 오물이 묻지 않도록 하는 것은 부품을 손상시키는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중요하며 노즐 버디와 니들 밸브 등 각각의 조합을 바꾸지 않는 것도 정확한 작동을 위해 필수적입니다. 또한 오링 및 가스켓은 시간이 지나면서 마모되거나 퇴화될 수 있어 신품으로 교환하는 것이 좋습니다. 문제 17번. 난방장치의 송풍기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송풍기의 종류는 분리식과 일체식이 있다. 2번 속도 조절을 위해 직류 복권식 전동기를 사용한다. 3번 전동기 축에는 유니대 열을 강제적으로 방출시키는 팬이 부착되어 있다. 4번 장시간 고속 회전을 위해 특수한 무구뷰 베어링을 사용한다. 정답은 2번. 정답은 D번 속도 조절을 위해 직류 복권식 전동기를 사용한다입니다. 난방장치의 송풍기에서는 주로 교류 모터가 사용되는데 이는 가격이 저렴하고 유지 보수하기 쉽기 때문입니다. 또한
속도 조절은 일반적으로 범퍼나 변속기가 아닌 전압을 조정하거나 모터 회전수를 직접 제어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1번과 3번, 그리고 4번은 모두 맞는 설명입니다. 분리식과 일체식이 송풍기의 주요 형태이고, 팬은 일반적으로 전동기 축에 부착되어 열을 강제로 배출하며 장시간 고속 회전을 위해 특수한 무구뷰 베어링이 사용됩니다. 문제 18번. 축전지 충전 작업 시 주의사항으로 맞지 않는 것은? 1번, 전해액 혼합할 때에는 증류수를 황산에 천천히 붓는다. 2번, 축전지 단자가 단락하여 스파크가 일어나지 않게 한다. 3번, 외축전지를 충전하는 곳은 환기장치가 필요하다. 4번, 우축전지를 차량에 설치할 때 접지선을 제일 나중에 연결한다. 정답은 1번. 해설, 1번 보기의 내용은 맞지 않습니다. 축전지를 만드는 과정에서 황산을 증류수에 천천히 붓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증류수를 황산에 천천히 부어야 합니다. 만약 순서가 바뀌면 폭발 위험이 생기거나 화학적 손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2번, 3번, 4번 보기의 내용은 모두 축전지 사용 시 주의사항으로 올바르게 제시되어 있습니다. 단자 사이에서 스파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안전하고 환기가 잘 되는 장소에서는 폭발성 가스 누출 위험을 줄일 수 있으며 차량에 충전지를 설치할 때 접지선을 마지막으로 연결하면 전기적 문제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문제 19번. 디젤 기관의 연소 과정에서 연료가 분사됨과 동시에 연소가 일어나며 비교적 느리게 압력이 상승되는 연소 구간은? 1번, 착회 지연 기간. 2번, 폭발 연소 기간. 3번, 제어 연소 기간. 4번, 후기 연소 기간. 정답은 3번. 디젤 기관의 연소 과정에서 연료가 분사되고 비교적 느리게 압력이 상승하는 단계는 제어 연소 기간입니다. 이 시기에는 연료와 공기가 충분히 혼합되어 천천히 연소가 일어나므로 압력과 온도가 점진적으로 증가합니다. 반면 착회 지연 기간은 연료 분사 후 실제 연소가 시작되기까지의 시간을 의미하며 폭발 연소 기간은 연료와 공기가 혼합되지 않은 채 갑작스럽게 폭발하는 단계를 말합니다. 후기 연소 기간은 이미 주요 연소가 완료된 뒤 잔여 연소 과정을 포함하므로 이 문제의 정답이 될 수 없습니다. 문제 20번. 실린더 헤드볼트의 조이는 힘을 측정하기 위해 쓰이는 공구는? 1번 토크 렌치, 2번 복스 렌치, 3번 소켓 렌치, 4번 오픈 엔드 렌치. 정답은 1번. 실린더 헤드볼트의 조이는 힘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토크 렌치가 필요합니다. 토크 렌치는 특정 힘으로 나사를 조이거나 느슨하게 하는 데 사용되는 공구로 엔진 내부 부품들이 정확한 위치에 고정되어 있을 때 필요한 힘을 측정하고 조절할 수 있습니다. 다른 옵션인 복스 렌치, 소켓 렌치, 오픈 엔드 렌치는 각각 나사를 돌리거나 특정 형태의 나사. 문제 21번. 회전식 천공기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천공 속도가 느리다. 2번 보링 기계, 어스오거, 어스드릴 등이 이에 속한다. 3번 비트에 강력한 회전력과 압력을 주어 마모, 천공한다. 4번 깊은 천공이나 대구경의 천공은 기술적으로 곤란하다. 정답은 4번. 정답은 4번 깊은 천공이나 대구경의 천공은 기술적으로 곤란하다입니다. 회전식 천공기는 주로 얕고 중소형 크기의 구멍을 뚫는 데 적합하며 깊게 파거나 큰 지름의 구멍을 만드는 것은 그 성능과 설계 특성상 어려움이 많습니다. 다른 보기들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설명할 수 있습니다. 1번 천공 속도가 느리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닙니다. 회전식 천공기는 빠르게 작업을 진행하는 편입니다. 2번 보링기계, 어스오거, 어스드릴 등은 다른 종류의 천공기계로 회전식 천공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3번
비트에 회전력과 압력을 주어 마모하고 천공하는 것은 회전식 천공기의 기본 작동 원리입니다. 따라서 깊은 구멍이나 큰 지름의 구멍을 파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4번만이 올바른 설명입니다. 문제 22번. 기중기의 유압작동유로 사용되는 오일의 주성분은 1번 식물성 오일, 2번 화학성 오일, 3번 오광물성 오일, 4번 동물성 오일. 정답은 3번. 기중기에 사용되는 유압작동유의 주성분은 광물성 오일입니다. 이는 광물성 오일이 높은 온도에서도 안정적이고 기계 부품을 잘 보호해주며 내마모성이 뛰어나기 때문입니다. 식물성 또는 동물성 오일은 열에 약하고 쉽게 분해되어 기중기의 고강도 작업 환경에서 적합하지 않습니다. 또한 화학성 오일이라는 표현은 정확한 용어가 아니며 이는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잘못된 표현입니다. 따라서 올바른 선택지는 3번인 광물성 오일입니다. 문제 23번. 유량 제어 밸브에 해당되는 밸브는 1번 체크 밸브, 2번 교축 밸브, 3번 포트 밸브, 4번 감압 밸브. 정답은 2번. 정답은 D번 교축 밸브입니다. 유량 제어 밸브는 주로 액체나 가스의 흐름 속도를 조절하는 역할을 합니다. 교차 밸브는 2개 이상의 파이프라인 간의 유동을 연결하거나 분리하며 필요에 따라 유량을 조절할 수 있어 유량 제어 밸브로 분류됩니다. 다른 보기들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틀립니다. 체크 밸브는 역방향 유입을 막는 역할만 하므로 유량을 조절하지 않습니다. 포트 밸브는 주로 압력 강제 시스템에서 작동 부위를 선택적으로 열고 닫는 데 사용되며 유량 조절 기능은 없습니다. 감압 밸브는 고압 유체의 압력을 낮추는 역할을 하므로 유량을 직접 제어하지 않습니다. 문제 24번. 유압장치에서 추각기의 기능으로 적합하지 않은 것은 1번 펌프 및 유압장치의 파손을 방지할 수 있다. 2번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다. 3번 맥동, 충격을 흡수할 수 있다. 4번 압력 에너지를 축적할 수 있다. 정답은 2번. 해설, 추각기의 주요 기능은 에너지 저장, 맥동 감소, 충격 흡수 등이며 이중 에너지 절약이라는 표현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추각기는 유체 압력을 이용해 에너지를 일시적으로 저장하고 필요할 때 이를 방출하여 시스템의 효율성을 높이는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2번이 정답입니다. 다른 보기들, 즉 파손 예방, 맥동 흡수, 압력 에너지 축적은 모두 추각기의 중요한 기능들을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문제 25번. 유압 실린더에 사용되는 패킹의 재질로서 갖추어야 할 조건이 아닌 것은 1번 운동체의 마모를 적게 할 것, 2번 마찰 개수가 클 것, 3번 탄성력이 클 것, 4번 오일 누설을 방지할 수 있을 것. 정답은 2번. 유압 실린더에서 패킹 재질은 운동체와 접촉하면서 작동하는 중요한 부품입니다. 정답인 2번 마찰 개수가 클 것은 잘못된 선택입니다. 마찰 개수는 너무 크면 움직임에 필요한 힘이 더 많이 필요해지고 그로 인해 패킹이 쉽게 손상되거나 작동이 불편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적절한 마찰력을 유지하면서도 운동체의 마모를 최소화, 탄성력으로 인해 오일 누설을 방지할 수 있는 구조가 필요합니다. 문제 26번. 무한 궤도식에서 트랙 아이들러 완충장치인 리코일 스프링의 종류가 아닌 것은 1번 판 스프링식, 2번 코일 스프링식, 3번 질소가스 스프링식, 4번 다이어프램 스프링식. 정답은 1번. 무한 궤도식 트랙 시스템에서 리코일 스프링은 트랙 아이들러의 충격을 완화하고
부드럽게 작동하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보통 코일 스프링, 질소가스 스프링, 다이어프램 스프링 등 다양한 종류가 사용되는데 판 스프링은 이 시스템에 적합하지 않습니다. 판 스프링은 주로 차량의 서스펜션이나 충격 흡수 장치에서 볼 수 있으며 리코일 스프링으로는 부적절한 구조와 성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1번 판 스프링식입니다. 문제 27번. 유압 펌프 중 가장 고압용은? 1번 기어 펌프, 2번 베인 펌프, 3번 나사 펌프, 4번 피스톤 펌프. 정답은 4번. 유압 시스템에서 가장 고압용 펌프는 피스톤 펌프입니다. 피스톤 펌프는 내부에 있는 플리퍼가 밀림과 당김을 반복하면서 압력을 높여주는 구조로 이 때문에 매우 높은 압력을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기어 펌프나 베인 펌프는 주로 중저압용으로 사용되며 나사 펌프 또한 고압보다는 중간 정도의 압력에서 더 효율적입니다. 따라서 이들 보기는 피스톤 펌프에 비해 고압 용도에서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문제 28번. 콘크리트 피니셔에서 콘크리트의 이동 순서를 바르게 표기한 것은? 1번 호퍼 스프레더, 1차 스크리드 진동기, 피니싱 스크리드. 2번 빌차 스크리드 스프리더 진동기 호퍼 피니싱 스크리드. 3번 호퍼 딜차 스크리드 스프리더 진동기 피니싱 스크리드. 4번 스프레더 호퍼 진동기 1차 스크리드 피니싱 스크리드. 정답은 1번. 정답은 1번입니다. 콘크리트 작업의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호퍼에서 콘크리트를 받아 스프레더를 통해 평탄화한 후 1차 스크리드로 다시 한번 펴줍니다. 그 다음 진동기를 사용해 공기 포집을 방지하고 밀도를 높입니다. 마지막으로 피니싱 스크리드를 이용하여 표면을 완성합니다. 이번은 호퍼가 가장 먼저 등장해야 하는데 1차 스크리드가 앞서 나옵니다. 이는 순서상 맞지 않습니다. 3번도 호퍼에서 시작하지만 스프레더라는 단어를 잘못 사용했습니다. 정확한 단계는 스프리더로 콘크리트를 퍼붓고 평탄화하는 과정을 말합니다. 4번은 순서가 맞지 않습니다. 호퍼에서 시작해야 하며 스프레더와 진동기의 위치도 바뀌어야 합니다. 이렇게 각 단계들이 정확한 순서대로 이루어져야 콘크리트 작업이 완벽하게 진행됩니다. 문제 29번. 강제식 유압 펌프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번 높은 압력을 낼 수 있다. 2번 조건에 따라 효율의 변화가 적다. 3번 크기가 적다. 4번 유량이 많은 경우가 적합하다. 정답은 4번. 정답은 4번 유량이 많은 경우가 적합하다입니다. 강제식 유압 펌프는 주로 고압 작동을 목적으로 설계되어 있어 큰 유량보다는 높은 압력을 제공하는데 더 효과적입니다. 따라서 대용량의 유체를 필요로 하는 작업에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1번과 2번 옵션은 강제식 펌프의 장점으로 고압 작동이 가능하고 효율이 일정한 범위에서 안정적이기 때문에 맞습니다. 크기가 작은 점도 일반적으로 강제식 펌프의 특징 중 하나입니다. 따라서 유량이 많은 작업에 적합하다는 4번은 잘못된 설명입니다. 문제 30번. 무한 궤도식에서 도로를 주행할 때 보통 슈는 포장 노면을 파손시키는데 이를 방지하기 위한 슈는? 1번 단일 돌기 슈, 2번 이중 돌기 슈, 3번 안반용 슈, 4번 평활 슈. 정답은 4번. 정답은 평활 슈입니다. 평활 슈는 표면이 매끄러워 노면을 최소한으로 손상시키면서도 충분한 접지력을 제공하여 안전하게 주행할 수 있습니다. 반면 단일 돌기 슈나 이중 돌기 슈는 튼튼한 접지를 위해 노면에 많은 압력과 마찰을 발생시켜 도로를 손상시키기 쉽습니다. 또한
안반용 슈는 매우 강력한 파괴력을 가지고 있어 일반 포장도로에서는 사용하기 적절하지 않습니다. 이 해설은 정답의 이유와 다른 옵션들이 왜 틀렸는지를 간결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문 제31번. 아스팔트 믹싱 플랜트 구조장치 중 건조된 가열 골재를 입도 별로 구분하는 장치는 어느 것인가? 1번 드라이어 드럼, 2번 진동 스크린, 3번 콜드빈, 4번 핫 엘리베이터. 정답은 2번. 정답은 진동 스크린입니다. 건조된 가열 골재를 입자 크기에 따라 구분하는 역할을 하는 장치가 바로 진동 스크린입니다. 이 장치는 다양한 크기의 골재를 효과적으로 분류하여 필요한 입도별로 정리합니다. 드라이어 드럼은 주로 골재를 가열하고 건조하는 역할을 하며, 콜드빈은 신선한 혼합 재료를 저장하는 용도이고, 핫 엘리베이터는 가열된 골재를 다른 장치로 옮기는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이들 장치들은 입자 크기별 분류에는 직접 관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진동 스크린만이 문제에서 요구하는 조건, 즉 건조된 가열 골재의 입도 구분에 적합합니다. 문 제32번. 기계식 모터그레이더에서 작업 중 과다한 하중이 걸리면 스스로 절단되어 작업 조정 장치의 파손을 방지하는 것은? 1번 시어핌, 2번 스냅버바, 3번 텐덤, 4번 머케덤. 정답은 1번. 정답은 1번 시어핌입니다. 시어핌은 기계식 모터그레이더에서 과도한 하중이 걸리면 스스로 부러지면서 장치를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렇게 되면 작업 중에 중요한 부품들이 파손되는 것을 방지하게 됩니다. 다른 보기들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설명할 수 있습니다. 스냅버바는 특정 하중이 걸릴 때 작동하지만 주로 충격 흡수 용도로 사용됩니다. 텐덤은 모터그레이더의 구조적 구성 요소 중 하나로 하중 분산에 관여하지만 직접적으로 과다한 하중을 절단하는 역할은 없습니다. 머케덤은 도로 표면 재료를 의미하며 이 문제와 관련이 없습니다. 문 제33번. 불도저가 견인력 120kgf, 속도 65m/s로 주행하고 있다. 이때의 견인력은 얼마인가? 1번 94, 2번 104, 3번 114, 4번 124. 정답은 2번. 정답은 2번인 104입니다. 견인력을 구하기 위해서는 견인력과 속도를 이용하여 계산해야 합니다. 여기서 견인력의 단위 kgf와 속도의 단위 m/s를 파워로 변환하는 공식은 p제프 곱하기 사인 v0.13824입니다. 이 공식에 주어진 값을 대입하면 p120 곱하기 사인 6.50.13824 조천790.0.13824 근사 4192.8 40 근사 104.8마력입니다. 따라서 가장 가까운 정답은 104마력가 됩니다. 다른 보기들은 이 계산 과정을 잘못 이해하거나 단위 변환에 오류를 범한 결과입니다. 문 제34번. 종감속 기어에서 구동 피니언의 물림이 링기어 인면의 입부리 부분에 접촉하는 것은? 1번 우플랭크 접촉, 2번 우페이스 접촉, 3번 토 접촉, 4번 휠 접촉. 정답은 1번. 정답은 플랭크 접촉입니다. 종감속 기어 시스템에서 구동 피니언의 물림이 링기어의 입부리 부분에 닿을 때 그 접촉 방식은 플랭크 접촉이라고 합니다. 이는 피니언 톱니가 링기어의 평평한 이 부분과 맞닿아 회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페이스 접촉, 토 접촉, 그리고 휠 접촉은 각각 다른 기어 시스템에서 사용되는 용어로 종감속 기어에서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들 옵션은 틀립니다. 문 제35번. 유압작동유를 교환할 때의 주의사항으로 틀린 것은? 1번 장비 가동을 완전히 멈춘 후에 교환한다.
2번 화기가 있는 곳에서 교환하지 않는다. 3번 유압 작동유의 온도가 80도 이상의 고온일 때 교환한다. 4번 수분이나 먼지 등의 이물질이 유입되지 않도록 한다. 정답은 3번. 정답은 3번 유압 작동유의 온도가 80도 이상의 고온일 때 교환한다입니다. 이 옵션이 틀린 이유는 유압 작동유를 교환할 때는 장비가 냉각 상태에서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작동유의 온도가 너무 높다면 기름이 쉽게 증발하거나 변질될 위험이 있어 안전하게 작업하기 어렵습니다. 다른 옵션들은 모두 유압 작동유 교환 시 주의해야 할 사항들로 맞습니다. 장비 가동을 멈추고 교환하는 것은 당연히 중요하며 화기나 먼지가 있는 곳에서는 기름이 오염될 위험이 있으므로 피해야 합니다. 또한 이물질이 유입되지 않도록 철저한 준비와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따라서 올바른 교환 절차는 장비의 안전한 상태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고온 상태에서는 작업을 진행해서는 안 됩니다. 문제 36번. 덤프트럭이 평탄한 도로를 3속으로 주행하고 있을 때 엔진의 회전수가 2800분당 회전수이라면 현재 이 차량의 주행 속도는 1번 약 68km/h 2번 약 72km/h 3번 약 78km/h 4번 약 82km/h 정답은 1번. 정답은 1번 약 68km/h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먼저 엔진 회전수와 주행 속도 사이의 관계를 이해해야 합니다. 엔진 회전수가 타이어 회전수로 바뀌는 과정에서 종 감속비와 제3속 변속비가 적용됩니다. 이 문제에서는 엔진 회전수 2800분당 회전수를 타이어 회전수로 환산한 후 타이어 반경을 이용해 속도를 계산합니다. 계산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엔진 회전수 나누기 사인 타이어 회전수 근사 347분당 회전수입니다. 이 타이어 회전수가 1분 동안 타이어가 지나가는 거리를 계산하면 타이어 반경 곱하기 사인 파이 곱하기 사인 347분당 회전수 근사 652m 분으로 나옵니다. 이를 시속으로 환산하면 약 68km/h입니다. 다른 보기들은 주로 계산 과정에서 종 감속비나 변속비를 잘못 적용하거나 타이어 반경을 올바르게 이해하지 못해 틀립니다. 예를 들어 타이어 반경을 mm 단위로 잘못 해석하면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문제 37번. 무한 궤도식에서 트랙 구동 스프로켓이 한쪽 면으로만 마모되는 원인은 1번 트랙 링크가 과도 마모되었을 때 2번 환향 조향을 너무 심하게 했기 때문에 3번 트랙 긴도가 이완되었기 때문에 4번 롤러 및 아이들러의 정렬이 틀렸기 때문에 정답은 4번. 정답은 4번 롤러 및 아이들러의 정렬이 틀렸기 때문에입니다. 트랙 구동 시스템에서 롤러와 아이들러가 올바르게 위치하지 않으면 스프로켓과 트랙 사이의 접촉 부위가 일정하게 유지되지 못해 한쪽 면으로만 마모되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다른 보기 중 1번은 트랙 링크의 과도한 마모는 전체적인 구조에 영향을 미치지만 특정 부분만 마모되지는 않습니다. 2번과 3번은 각각 환향 조향과 트랙 긴도의 이완이 문제를 일으킬 수 있지만 이러한 요인들은 주로 운동 범위나 안정성에 영향을 미치며 스프로켓의 한쪽 면 마모 직접적인 원인이 되지는 않습니다. 문제 38번. 지게차의 조향 핸들 직경이 360mm인 경우 건설기계 검사기준상 핸들의 유격은 얼마를 넘지 말아야 하는가? 1번 약 45mm 2번 약 55mm 3번 약 35mm 4번 약 25mm 정답은 1번. 정답은 1번 약 45mm입니다. 건설기계 검사 기준에 따르면 지게차의 조향 핸들 직경이 360mm인 경우 핸들의 유격은 최대 45mm를 넘지 않아야 합니다. 이 범위는 안전 운행을 위해 설정된 기준으로
너무 큰 유격은 조향 정밀도를 떨어뜨리고 운전자의 제어 능력을 저하시킵니다. 다른 옵션들은 모두 이 기준을 초과하거나 크게 부족하여 적절한 핸들 작동을 보장하지 못합니다. 문 제39번. 작업 도중 엔진이 정지할 때 토크 변환기에서 오일의 역류를 방지하는 밸브는 1번 압력 조정 밸브, 2번 스로틀 밸브, 3번 체크 밸브, 4번 매뉴얼 밸브. 정답은 3번. 정답은 3번 체크 밸브입니다. 엔진이 정지할 때 오일의 역류를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 부품이 바로 체크 밸브입니다. 이 밸브는 일방향으로만 열리기 때문에 오일이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흐르는 것을 방지합니다. 1번 압력 조정 밸브와 2번 스로틀 밸브는 각각 엔진 내부의 압력을 조절하거나 공기 유량을 제어하는 역할을 하므로 오일의 역류를 막는 기능은 없습니다. 또한 4번 매뉴얼 밸브는 운전자의 수동 조작에 의해 작동되는 밸브로 이 역시 오일 흐름 방향을 제어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엔진이 정지할 때 오일의 역류를 막아주는 부품은 체크 밸브입니다. 문제 40번. 스크레이퍼의 작업 장치 중 에어프런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1번 트랙터와 볼을 연결해주는 부분이다. 2번 볼 앞에 설치된 토사의 배출구를 닫아주는 문이다. 3번 토사를 적재할 때 볼의 뒷벽을 구성한다. 4번 배토 시에는 아래로 내려 토사를 배출토록 한다. 정답은 2번. 스크레이퍼의 에어프런은 주로 볼 앞에 위치한 배출구를 닫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 문이 열리거나 닫히면서 토사가 적재되거나 배출되는 과정을 조절합니다. 따라서 정답인 2번은 에어프런의 주요 기능을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1번과 3번은 에어프런의 역할을 잘못 이해한 것으로 보입니다. 트랙터와 볼을 연결하는 부분이나 토사를 적재할 때 사용되는 뒷벽은 다른 장치가 아니라 에어프런이 아닙니다. 4번은 배토 시에 아래로 내려 토사를 배출하도록 하는 기능은 맞지만 이는 에어프런의 전체적인 역할을 정확히 설명하지 못합니다. 에어프런은 주로 배출구를 열고 닫아주는 문으로서 작동하며 단순히 아래로 내려가는 구조가 아닙니다. 따라서 2번이 가장 정답에 가깝습니다. 문제 41번. 유압장치에서 구성기기의 외관을 그림으로 표시한 회로도는 1번 기호 회로도, 2번 그림 회로도, 3번 조합 회로도, 4번 단면 회로도. 정답은 2번. 정답은 그림 회로도입니다. 유압장치의 구성기기 외관을 그림으로 표현한 것이 바로 그림 회로도입니다. 이는 실제 장비의 모양과 구조를 그대로 시각적으로 보여주므로 이해하기 쉽습니다. 반면 기호 회로도는 특수한 상징이나 아이콘만 사용하여 복잡하고 직관적이지 않으며 조합 회로도와 단면 회로도는 각기 다른 정보나 특정 부분의 세부 구조를 나타내는 데 주로 쓰이므로 유압장치 외관을 그대로 표현하는 데 적절하지 않습니다. 문제 42번. 오버드라이브 장치에서 선기어를 고정하고 링기어를 회전하면 유성 캐리어는 어떻게 되는가? 1번 링기어보다 빨리 회전한다. 2번 링기어보다 천천히 회전한다. 3번 링기어의 회전 속도와 같다. 4번 링기어 회전수에 대하여 일정치 않다. 정답은 2번. 오버드라이브 장치에서 선기어를 고정하고 링기어를 회전시키면 유성 캐리어는 링기어보다 천천히 회전합니다. 이는 유성기어의 특성 때문으로 작은 톱니인 선기어와 큰 톱니인 링기어 사이에서 중간 역할을 하는 유성이 회전하면서 속도를 줄여줍니다. 따라서 유성 캐리어는 링기어보다 느린 속도로 회전하게 됩니다. 1번과 3번, 4번은 틀린 이유로 선기어가 고정되어 있는 상황에서는 유성이 회전하면서 링기어의 회전을 감속시키므로 유성 캐리어는 링기어보다 느리게만 회전할 수 있습니다. 문제 43번.
유압장치의 특징이 아닌 것은? 1번 발생열에 냉각장치가 필요하다. 2번 작동이 원활하여 응답성이 좋다. 3번 과부하 안전장치가 매우 복잡하다. 4번 유압 작동유로 인한 화재의 위험이 있다. 정답은 3번. 유압장치의 특징 중 과부하 안전장치가 복잡하다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유압 시스템은 실제로 과부하를 감지하고 방지하기 위한 간단한 보호 장치들이 내장되어 있어 복잡한 설계보다는 직관적이고 효과적인 작동을 목표로 합니다. 반면에 발생열에 냉각이 필요하다는 것은 유압 시스템에서 필수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부분이며 작동이 원활하여 응답성이 좋다는 것도 유압 장치의 중요한 특징입니다. 또한 유압 작동유로 인한 화재 위험이 있다는 점도 실제 유압 시스템에서 주의해야 할 사항 중 하나입니다. 따라서 3번이 제시된 문제에서 정답으로 선택됩니다. 문제 44번. 조향장치에서 킹핀이 머무되어 앞바퀴가 좌우로 심하게 흔들리는 현상을 무엇이라 하는가? 1번 로드 스웨이, 2번 트램핑형, 3번 피칭, 4번 심의. 정답은 4번. 정답은 4번 심의입니다. 조향장치에 킹핀이 마모되어 앞바퀴가 좌우로 심하게 흔들리는 현상을 심의라고 합니다. 이는 운전 중에 갑자기 바퀴가 스스로 움직이는 듯한 느낌을 주며 안전상 큰 위험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1번 로드 스웨이는 차량 전체가 도로에서 측면으로 기울어지는 현상을 말하며 이는 앞바퀴의 문제가 아닙니다. 2번 트램핑은 주행 중 차체가 위아래로 크게 진동하는 현상이고 이 역시 심의와 다른 현상입니다. 3번 피칭은 차량이 전방 또는 후방으로 기울어지는 현상을 의미하는데 이는 앞바퀴의 조향 문제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문제 45번. 공기식 제동장치에서 공기 브레이크의 부품이 아닌 것은? 1번 브레이크 체인버, 2번 브레이크 밸브, 3번 릴레이 밸브, 4번 마스터 실린더. 정답은 4번. 정답은 4번 마스터 실린더입니다. 공기식 제동장치의 주요 부품인 브레이크 체인버, 브레이크 밸브, 그리고 릴레이 밸브는 모두 공기 압력을 이용해 차량을 멈추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마스터 실린더는 주로 기계식 제동 시스템에서 사용되며 이를 통해 생성된 액체 압력으로 브레이크 패드를 작동시킵니다. 따라서 공기식 제동 장치에서는 마스터 실린더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문제 46번. 산소가 적고 아세틸렌이 많을 때의 불꽃은? 1번 중성 불꽃, 2번 탄화 불꽃, 3번 표준 불꽃, 4번 프로판 불꽃. 정답은 2번. 정답은 B번 탄화 불꽃입니다. 산소가 적고 아세틸렌이 많은 조건에서는 불꽃의 온도가 낮아지고 그 결과 연료와 산화제 사이에서 일어나는 화학 반응이 완전히 이루어지지 못합니다. 따라서 일부 원소들이 결합하여 탄소 같은 새로운 물질을 생성하게 되는데 이를 탄화라고 합니다. 다른 보기들에 대해서 설명하자면 중성 불꽃은 산소와 연료의 비율이 적절히 맞아떨어져 완전 연소가 일어나는 상태를 의미하며 이는 문제 상황과 맞지 않습니다. 또한 표준 불꽃은 일반적인 조건에서 발생하는 불꽃을 지칭하고 프로판 불꽃은 프로판이라는 연료를 사용할 때의 불꽃을 말하는데 두 경우 모두 산소가 부족한 상태와 관련이 없습니다. 문제 47번. 아세틸렌 가스의 폭발과 관계없는 것은? 1번 온도, 2번 탄소, 3번 압력, 4번 진동 충격. 정답은 2번. 아세틸렌 가스의 폭발과 관련이 없는 것은 탄소입니다. 아세틸렌은 화학식 C2H2로
탄소와 수소 원자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아세틸렌의 폭발 조건을 결정하는 주요 요인들은 온도, 압력, 그리고 외부 충격이나 진동 등입니다. 탄소는 아세틸렌의 구성 성분이지만 직접적인 폭발 조건과 연관성이 없습니다. 따라서 올바른 선택지는 2번 탄소가 되며 다른 보기들은 모두 아세틸렌 폭발을 유발하는 중요한 요인들입니다. 문 제48번. 연강용 피보가크 용접봉 중 일미나이트계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1번 용접봉의 기호는 E4313이고 슬래그의 유동성이 나쁘다. 2번 산화티탄을 30% 이상 포함한 루틸계다. 3번 산화티탄을 45% 이상 포함한 루틸계다. 4번 용접봉의 기호는 E4301이고 슬래그의 유동성이 좋다. 정답은 4번. 정답인 4번은 일미나이트계 피보가크 용접봉의 주요 특성을 정확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 용접봉은 E4301이라는 기호를 가지며 슬래그의 유동성이 좋아 용접 작업을 쉽게 해줍니다. 1번과 2번, 3번 보기들은 일미나이트계가 아닌 루틸계 피보가크 용접봉에 해당하는 특성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특히 일미나이트계는 산화티탄의 함량이 적게 들어가고 슬래그의 유동성이 좋습니다. 따라서 1번부터 3번까지 보기들은 일미나이트계 피보가크 용접봉의 특성과 맞지 않습니다. 간단히 말해 일미나이트계는 E4301이라는 기호를 가지고 슬래그가 잘 흐르기 때문에 정답은 4번입니다. 문 제49번. 산소 용접기의 윗부분에 각인되어 있는 TP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1번 안전 시험 압력, 2번 전격 시험 압력, 3번 최고 충전 시험 압력, 4번 내압 시험 압력. 정답은 4번. 정답은 4번 내압 시험 압력입니다. 산소 용접기의 TP 표기는 이 장비가 제작 과정에서 견딜 수 있는 최대 압력을 나타냅니다. 이는 제품이 안전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제조 단계에서 내구성을 테스트한 결과를 의미합니다. 안전 시험 압력, 전격 시험 압력, 최고 충전 시험 압력은 TP와 관련된 개념이나 용어이지만 산소 용접기 표기에 사용되는 정확한 의미는 내압 시험 압력을 가리킵니다. 따라서 다른 보기들은 올바른 표현이 아니며 이들 역시 특정 상황에서의 테스트 결과나 제조 과정 중 일부를 나타내지만 TP가 지칭하는 개념과는 다릅니다. 문제 50번. 가스 용접기의 단점으로 틀린 것은? 1번 열효율이 낮다. 2번 열의 집중성이 어렵다. 3번 이 금속이 탄화 또는 산화될 우려가 많다. 4번 열량 조절이 자유롭다. 정답은 4번. 4번 옵션이 정답입니다. 가스 용접기의 열량 조절은 비교적 자유롭게 할 수 있어 단점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반면 1번과 2번 옵션은 가스 용접기가 에너지 효율이 낮고 열을 집중시키는 것이 어려워 작업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점에서 틀린 이유가 됩니다. 또한 3번 옵션은 가스 용접 과정에서 금속 표면에 산화물이나 탄화물이 생길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실제 단점으로 지적됩니다. 따라서 정답은 4번이며 다른 세 가지는 모두 가스 용접기의 실제 문제점입니다. 문제 51번. 건설기계의 변속기 탈거 및 부착 작업 시 안전한 방법으로 틀린 것은? 1번 크랭킹하면서 변속기를 설치하지 않는다. 2번 건설기계 밑에서 작업 시에는 보안경을 쓴다. 3번 잭과 스탠드를 사용하여 장비를 안전하게 고정시킨다. 4번 차체를 로프로 고정시키고 작업한다. 정답은 4번. 정답은 4번 차체를 로프로 고정시키고 작업한다입니다. 이 방법은 실제로 건설기계의 무게와 안전성을 확보하기 어렵기 때문에 위험합니다. 다른 옵션들은 모두 적절한 안전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1번은 변속기를 설치할 때 엔진을 작동시키지 않아야 함을 강조하며 2번은 눈이 보호되는 것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3번은 장비가 움직이거나 떨어지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잭과 스탠드를 사용하는 것이 안전하다는 점을 설명합니다. 즉, 로프로 차체를 고정하는 것은 실제적인 보호 효과가 부족하고 위험이 크기 때문에 올바른 방법이 아닙니다. 문제 52번. 건설기계에서 공기청정기에 에어필터가 막혔을 때의 결과가 아닌 것은? 1번, 배기가스의 색깔이 검어진다. 2번, 연료의 소비가 많아진다. 3번, 엔진의 출력이 증가한다. 4번, 흡입 효율이 감소한다. 정답은 3번. 공기청정기에 에어필터가 막히면 엔진이 필요한 양만큼의 공기를 제대로 흡입하지 못하게 됩니다. 이 때문에 배기가스의 색깔이 검어지게 되고 연료 소비도 증가하게 됩니다. 또한 에어필터가 막히면 엔진은 충분한 공기를 얻지 못해 흡입 효율이 감소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상황에서 엔진의 출력은 오히려 줄게 되므로 엔진의 출력이 증가한다는 문장만이 올바르지 않은 것입니다. 따라서 정답은 3번입니다. 문제 53번. 동력식 호이스트 사용 시 주의사항 중 틀린 것은? 1번, 부하가 과도하게 걸리면 위험하므로 곽원방지 장치를 부착한다. 2번, 공기 호이스트는 진동과 충격으로 인한 너트의 풀림 방지에 유의한다. 3번, 우조정장치에 연결하는 전기 코드는 전도성 코드를 사용한다. 4번, 조작 장치에는 상, 하향 스위치의 식별이 용이하게 화살표 등으로 표시한다. 정답은 3번. 정답은 3번입니다. 조정장치에 연결하는 전기 코드는 반드시 절연 처리가 잘 된 코드를 사용해야 합니다. 만약 전도성 코드, 즉 금속 케이블을 사용하게 되면 전기가 누출되어 사고 위험이 생길 수 있습니다. 1번과 2번은 모두 동력식 호이스트 사용 시 주의사항으로 올바르게 제시되었습니다. 곽원방지 장치를 설치하면 부하가 너무 커질 때 자동으로 작동을 멈추므로 안전합니다. 공기 호이스트는 진동이나 충격 때문에 너트가 풀릴 수 있으니 고정 상태를 주의 깊게 점검해야 합니다. 4번은 조작 장치의 상하 방향을 쉽게 알아볼 수 있게 표시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내용으로 이 또한 올바른 안전 지침입니다. 문제 54번. 기관이 과열되는 원인과 직접 관계없는 것은? 1번, 라디에이터 코어의 막힘. 2번, 기관 오일의 부족. 3번, 라디에이터 코어의 막힘. 4번, 발전기의 소손. 정답은 4번. 기관이 과열되는 주요 원인은 냉각 시스템의 문제나 윤활유 부족 등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1번과 3번 보기에서 언급된 라디에이터 코어의 막힘은 기관을 식히는 데 필요한 열 교환 과정을 방해하여 과열을 일으킵니다. 2번 보기인 기관 오일의 부족 역시 윤활과 동시에 열을 제거하는 역할을 하므로 이를 충분히 공급하지 않으면 기관이 과열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4번 보기인 발전기의 소손은 기관의 냉각이나 윤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이는 기관 과열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4번입니다. 문제 55번. 용접 작업 전에 예열을 하는 목적이 아닌 것은? 1번, 용접부의 연성 및 노치 인성 감소. 2번, 용접 작업성의 개선. 3번, 용접 금속의 균열 방지. 4번, 용접부의 수축, 변형 감소. 정답은 1번. 정답은 1번, 용접부의 연성 및 노치 인성 감소입니다. 예열을 하는 목적은 주로 용접 작업이 더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것과 용접 부위가 균열이나 변형으로부터 보호받도록 하는 것입니다. 예열은 용접 부위를 따뜻하게 해서 용접 과정에서의 금속의 확장성을 높이고 작업이 더 쉽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또한 예열을 통해 용접부의 균열이나 변형을 줄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용접부가 연성으로 유지되거나 노치인성이 감소하는 것은 용접 작업 전에 예열을 하는 주요 목적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이러한 특성을 개선하려면 다른 방법이나 처리 과정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올바른 선택지는 1번입니다. 문제 56번. 가솔린 연료 화재는 어느 화재에 속하는가? 1번 A급 화재, 2번 B급 화재, 3번 C급 화재, 4번 D급 화재. 정답은 2번. 가솔린 연료 화재는 B급 화재에 해당합니다. 이는 가솔린이 주로 유류나 기름 같은 액체 상태의 연료를 포함하기 때문입니다. A급 화재는 일반적으로 고무, 나무, 종이 등과 같은 단단한 물질에서 발생하는 화재를 의미하며 C급 화재는 전기장치와 관련된 화재이고 D급 화재는 금속 재료가 연소할 때 발생합니다. 따라서 가솔린 화재의 경우 B급으로 분류됩니다. 문제 57번. 다이얼 게이지의 사용 시 가장 올바른 사용 방법은? 1번 반드시 정해진 지지대에 설치하고 사용한다. 2번 가끔 분해 소재나 조정을 한다. 3번 스핀들에는 가끔 주유해야 한다. 4번 스핀들이 움직이지 않으면 충격을 가해 움직이게 한다. 정답은 1번. 다이얼 게이지의 올바른 사용법은 반드시 정해진 지지대에 설치하고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기계나 부품을 측정할 때 일관된 위치에서 정확한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분해, 소재 조정, 주유는 필요하지 않고 스핀들이 움직이지 않는 경우 충격을 가하면 장치의 정밀도가 손상될 위험이 있습니다. 따라서 다른 보기들은 다이얼 게이지를 올바르고 안전하게 사용하는 데 필요한 조건을 만족시키지 못합니다. 문제 58번. 다음 중 작업안전 준수사항으로 적합하지 않은 것은? 1번 스패너의 크기가 너트에 맞는 것이 없을 때는 끼움판을 사용한다. 2번 스패너로 너트를 조일 때는 몸 안쪽으로 당기면서 조인다. 3번 연료 파이프라인의 피팅을 풀고 조일 때는 오픈핸드 렌치로 한다. 4번 가스 용접 시 먼저 아세틸렌 밸브를 열고 불을 붙인 후 산소 밸브를 연다. 정답은 1번. 정답은 1번입니다. 스패너의 크기가 맞지 않는 너트에 끼움판을 사용하면 너트가 손상될 위험이 있으며 작업자의 안전에도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올바른 도구를 사용하지 않으면 힘 조절이 어려워 부품이나 장비가 파손되거나 사람이 다칠 수 있습니다. 2번은 바람직한 행동입니다. 스패너로 너트를 조일 때는 몸 안쪽으로 당기는 것이 안전하며 손상 위험을 줄이고 힘을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습니다. 3번은 잘못된 방법입니다. 연료 파이프라인의 피팅 작업에는 오픈핸드 렌치보다 더 정밀한 도구가 필요합니다. 오픈핸드 렌치는 피팅 부분에 손상을 줄 위험이 있으며 이는 누출을 일으키고 화재나 폭발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4번은 가스 용접 시 절대 금지된 행동입니다. 먼저 아세틸렌 밸브를 열고 불을 붙인 후 산소를 추가하면 불꽃이 즉시 확대되어 화재나 폭발의 위험이 매우 높아집니다. 따라서 반드시 산소를 먼저 조절한 후에 아세틸렌을 사용해야 합니다. 따라서 안전작업 준수사항으로는 1번과 3번, 그리고 4번이 적합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문제에서 선택지 중 하나만 틀린 것으로 제시하였으므로 가장 직접적인 위험성을 가진 1번을 정답으로 선택합니다. 문제 59번. 작업 시 지켜야 할 안전사항으로 틀린 것은? 1번 기계 주유 시에는 동력을 정지한다. 2번 해머 사용 시 무거움으로 장갑을 끼고 작업해야 한다. 3번 안전모는 반드시 착용해야 한다. 4번 유해가스 등은 적색 표지판을 부착한다. 정답은 2번. 해머 사용 시 장갑을 착용하는 것은 안전한 작업 환경에서 권장되지 않습니다. 해머를 사용할 때 장갑을 끼면
손끝의 감각이 떨어져 정밀한 조작이 어려워지고 오히려 손가락이나 손목 부상을 유발할 위험이 있습니다. 따라서 해머 작업 시에는 장갑 착용 대신 직접 피부로 도구를 느끼며 안전하게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반면에 다른 보기들은 모두 올바른 안전사항입니다. 기계 주유는 동력을 끄고 하야 위험을 줄이고 유해가스 등은 적색 표지판으로 경고해야 합니다. 또한 작업 시 항상 안전모를 착용하는 것은 기본적인 안전 규칙입니다. 문제 60번. 구멍 뚫기 작업 시 드릴이 파손되는 원인이 아닌 것은? 1번 드릴의 작업 속도가 느릴 때, 2번 드릴의 여유각이 작을 때, 3번 공작물의 고정이 불량할 때, 4번 스핀들의 진동이 많을 때. 정답은 1번. 드릴의 작업 속도가 느릴 때 드릴이 파손되는 원인이 되지 않습니다. 실제로 드릴링 작업에서 너무 빠른 속도는 열과 진동을 많이 발생시켜 드릴을 쉽게 파손시키거나 공작물에 손상을 줄 수 있습니다. 반면 드릴의 여유각이 작으면 드릴이 제대로 회전하지 못하고 마모가 빨라지며 공작물의 고정이 불량하면 작업 중 진동과 흔들림으로 인해 파손 위험이 증가합니다. 또한 스핀들의 많은 진동이 발생할 때도 드릴은 쉽게 손상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1번입니다.